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의 절대평가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상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제 이런 추진 배경이 있냐, 어떤 배경으로 이런 추진을 하게 됐냐, 그걸 살펴보고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바뀐다. 절대평가는 무슨 말이냐? 절대평가는 1차든 2차 시험이든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상대평가는 평균 몇 점 이상이 아니고요. 고득점 순으로 일정 수까지만 딱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를 상대평가라 합니다. 뭐 2,000명을 선발하겠다. 그럼 2,000명까지. 10,000명을 선발하겠다. 그럼 10,000명까지. 이런 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평균 60점이 넘으면 누구라도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평가제 하에서는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오고 상대평가는 굉장히 적게 나온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려고 하느냐?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1회부터 31회까지 시행이 되는데, 자, 31회까지 총 45만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45만 명. 그럼 이 45만 명 중에서 여기 보시면 개업을 하거나 소속이 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많아봤자 지금 1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신 분은 10만 6천 명 정도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은 1만 4천 명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합하면 12만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45만 중에서 12만 명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33만은 자격증 소지만 하고 있다. 즉, 장롱 자격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과다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확 줄일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국내의 유력 자격시험 중에서 지금 절대평가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이었는데, 자, 주택관리사 시험은 2016년도에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가지고, 즉 개정이 돼가지고 4년 뒤인 올해 202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반드시 상대평가로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언제 되느냐, 또는 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합격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고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시면, 자, 작년에 2019년도에서는 2만 7천 명이 합격해서 36%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올해 맨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16,500명이 합격해서 22%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10,000명 이상이 지금 줄었네요. 10,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27,000명, 올해는 16,500명이 최종 합격을 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변전사를 잠시 한번 보시면, 자, 1985년도 제1회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자, 1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였고, 10회부터 올해 31회까지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에서는 대략 2,000명 정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2,000명. 그러면 절대평가에서는 자, 최소한 10,000명 이상, 거의 3만 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당수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000명 이상 선발하였고 3만 명을 초과하지 않았고, 뭐 그래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합격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2,000명, 절대평가제에서는 평균 2만 명,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 자, 다시 9회까지는 상대평가, 31회까지는 절대평가,
그 다음에는 다시 상대평가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뀐다면은 저희가 추측건데 과거에 선발했던 합격시켰던 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제 하에서 가장 작게 합격시킨 게 10,000명입니다. 그래서 2,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0,000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최악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 2,000명을 선발하겠다, 2,000명을 합격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자, 어쨌든 절대평가제 하에서는 20,000명이 합격을 했고 상대평가가 되면은 2,000명 정도가 합격한다. 10배 정도가 어려진다. 우리는 꿈도 못 꾼다. 굉장히 어려. 전국에서 2,000명 정도면 그죠? 완전히 뭐야 합격자는 드문드문하게 그죠? 희귀합니다. 그때는. 이때는 상당히 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대평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상대평가로 바꾸는 그 개정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좀 이따 보겠지만 올해 2020년 12월 11일자로 상대평가로 바꾸는 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라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다 말이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입법 예고하고 또 절차를 거치고 확정되고 공포하고 시행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이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잘 보시면 올해 12월 11일 날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국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를 통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2021년도에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통과하고 3년 후인 24년에 시행이 될 것이다. 자, 법안에도 2024년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자, 앞으로 뭐 수정이 되거나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안만 놓고 보면 내년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은 3년 후인 24년에 시행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24년에 시행된다면, 그래서 상대평가로 시행된다면 절대평가 시험은 3번밖에 없네요. 내년, 22년, 23년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불안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절대평가로 쉽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2년을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내년에 최종 합격을 하시든지 1차라도 최소한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최종 합격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 1차라도 합격을 하면은, 그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2차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뭐 2차 합격은 거의 뭐 합격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끝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책 써놨는데, 뭐 대책은 별게 아니고 상대평가제 변경됐을 때 나는 공부를 그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상대평가가 시행되기 전에 요 3년 동안에, 아니면 작게 잡아서 2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끝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총 합격자가 현재까지 45만 명, 기업자는 10만 6천 명, 소속은 14,000명. 그래서 12만 정도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33만은 장롱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합격률과 최근 합격자 수를 보시면 작년도에 최종 합격자는 2만 7천 명으로서 36%. 자, 올해의 최종 합격자는 16,500명으로서 22% 정도 됩니다. 여기도 벌써 보시니까, 그죠? 10,000명 이상이 줄었네요. 10,000명 이상이 줄은 거는 그동안 별로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폭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잠시 넘어가 보시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85년도에 1회가 처음 됐거든요. 그러면 1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로 시행이 됐고, 10회부터 31회 올해까지는 절대평가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약 2,00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이신 박용현 씨도 7회에 2,000명 합격할 때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자, 절대평가, 즉 10회 이후부터는 10,00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배출하다가 이제 작년에 27,000명을 배출했고, 자, 올해는 10,000명 이상 줄은 16,500명이 배출됐다. 이거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대표 발의했죠. 뭐 국회의원 10명이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10명 이상이 돼야 그 중에서 대표 의원이 하영재였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12월 11일 날. 자, 발의가 돼 가지고 국회 통과되면은, 통과는 아마 2021년도 되겠죠. 내년에, 그죠? 2021년도 아마 될 것이다. 그러면 21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면 3년 유예기간 후 시행이 예상된다.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법안에도 있지만 2024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택관리사 시험도 2016년도에 주택법 일부가 개정됐지만 4년 후인 2020년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린 바와 같이 내년과 그 다음에 2년을 잡으시고 모든 여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즉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전에 그나마 합격자를 많이 뽑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하리라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지금 법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법안의 원문을 제가 확보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